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주말이 이제 11시, 12시가 다 돼가고 있고요. 이제 반나절 정도 남았습니다. 자, 평화로운 주말 보내고 계시죠? 2022년 새해가 밝았는데 1월 2일 주말이 지나고 내일 또 올해 첫 시장, 새로운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제가 세력들의 패턴과 그런 차트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세력들의 이 차트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좀 몇 가지 살펴보면 일단 항상 우리가 차트를 해석할 때 월봉에 갖는 의미, 월봉이 갖는 의미는 현재 주가의 위치를 말해준다고 그랬죠. 현재 주가의 위치, 이 주식이 비싼지 싼지,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높은 데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주봉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추세를 턴해놨는지 이런 걸 살펴보는 이런 이 차트가 됩니다. 일봉은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디서 매수 매도를 진행해야 되지? 자,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이거는 단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뭐 중장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나 스윙 투자, 장기 투자에서도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차트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모두 다 저에 대한 기준이기 때문에 모든 각자의 아마 매매법이나 매매 기준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매매 방법을 가지고 이런 판단을 가지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고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방 말씀드린 대로 월봉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확인하고 주봉에서 추세를 유지하고 일봉에서 이런 걸 가지고 매수 매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뭔 얘기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저번 영상을 한 번 더 보고 오시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241선을 기준으로 세력들이 주가를 가지고 이 작업을 할 때 물론 세력이라는 건 꼭 뭐 세력이라는 뜻이라서 꼭 나쁜 세력만 있는 건 아니고 기관이 될 수도 있고 큰 자금을 가진 외국인일 수도 있고 또는 기업 대주주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조막선 주포 진짜 약세 세력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는 패턴과 행동은 비슷하고 주식은 항상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절대 안 깨는 속성을 갖고 있고 지켜줄 자리 또 뚫어줘야 될 자리는 반드시 뚫어주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241선을 기준으로 주포들이 자, 이 주식을 한번 난 싸게 사야 되겠다. 그럼 멀쩡하게 흘러가던 주가가 그냥 이렇게 우하향으로 크게 가격을 급락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급락을 시켜놓고 이제 이거를 가격 조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가격 조정이라는 걸 한 이후에 옆으로 길게 횡보를 하게 되고 한번 뭐 찔러보기도 하고 갔다가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 기간이 이 떨어진 각도에서 길면 길수록 좋고 이때 거래량이 없이 충분한 매집이라는 게 이루어지면 좋은 뉴스와 함께 빵 때리죠. 그럴 때 이 거래량이 앞에 있는 걸 다 잡아먹는 어느 정도의 대량 거래량이면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래량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이 주식이 우리가 때렸고 다음에 눌림목을 줄 때 중요한 매수 타이밍, 일봉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되고 이러한 위치들이 월봉에서의 위치가 낮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주식을 관심을 갖고 매수해 볼 만한 즉 도전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은 이 세력들이 자리를 깰 때 반드시 깨지 않아야 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를 깨게 되면 이 주식이 크게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자리를 깰 때 가장 중요한 자리가 제가 보통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5개월 선을 많이 말씀을 드리죠. 이 5개월 선을 가장 크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깨면 안 되는 절대로 깨지 않아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5개월 선을 공부하는 데는 5분당 걸립니다. 한 달 다 더해서 5개월간의 종가를 더해서 나누기 5를 해서 선을 그려놓은 게 5개월 선이죠. 그게 보통 사람들이 이동평균선을 거의 이제 후행성으로 많이 알아요.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주가나 이런 게 반영된 다음에 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후행성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후행성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 알려주는 선행성으로 저는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력들이 자리를 깰 때 5개월 선을 깬다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주식을 절대 매수 진행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관망이죠. 너 더 떨어져라. 어디까지 떨어질 건지 지켜볼 거야. 그러고서 어디서 사냐? 아까 말씀드린 240선 깨고 옆으로 길게 횡보하기도 하고 돌아 나가줄 때 사야 되는데 이런 돌아 나가는 자리가 바로 추세의 턴이 되고 이러한 추세의 턴을 자리 잡아야 될 때 제가 주봉에서 바로 이렇게 추세의 턴을 확인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월봉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라고 그랬는데 월봉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본다는 건 내가 사는 주식이 높은지 낮은지 이런 걸 관점으로 꼭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 봤을 때 우리가 예시가 좀 필요하고
물론 모든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진 않지만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주식, 우리나라 2,500개 상장 종목이 있다고 보면 2,500개 모든 주식에는 그 주식의 주인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인. 이 주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세력이고 주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력이라고 그래서 뭐 나쁜 뭐 동네 조그만 뭐 이렇게 뭐 조폭들 뭐 저기 일반 작은 뭐 작은 가지 조막손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건 자금을 가진 사람들일 수도 있고 대주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이렇게 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은. 자,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이 절대 이탈하지 않아야 될 자리, 그리고 월봉에서 현재 주가 위치를 제가 보라고 그랬죠. 자, 월봉에서 현재 위치의 주가는 지금은 저렇지만 예전에 요렇게 잘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많은 개인들이 즐거워했고 좋아했고 또 여기서 8만 전자를 갔으니 10만 전자를 갖고 가라는 많은 이런 어떤 좋은 당연히 이제 꿈과 희망이 있는 우리 삼성전자죠. 자, 그렇지만 제가 삼성전자를 봤을 때는 월봉에서 사상 최고가를 달려가고 있고 너무 높다는 얘기죠, 주가가. 자,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미래 가치가 크고 굉장히 크게 올라갈 회사인데 굳이 무리해서 여기서 이 개인들이 많이 산 물량을 내가 소화해 나가면서까지 이걸 더 올려주겠다? 이러기에는 주포들 생각에서는 굉장히 힘이 드는 부분이죠. 따라서 이 주식이 떨어지고 급락하게 만들거나 어떤 안 좋은 뉴스를 떨어뜨려서 해도 끌어내리는 게 중요한데 이런 건 다 어디까지인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이 주식을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매수해야 될까? 그거는 한참 기다렸다가 이렇게 20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자리를 반드시 보고 있어야 돼요.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도 매수하지 않고 돌아 나갈 때 매수해줘야 되는데 이때 주봉에서 중요한 역할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삼성전자는 쭉 날아가다가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을 거치게 되죠. 이렇게 4개월간. 근데 이때 21년도 4월 달에 5개월선을 위협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박스권으로 가고 있었겠죠, 주식이. 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거냐면 주식이 잘 올라가던 멀쩡하던 주식이 좀 떨어져서 이제 박스권을 간다는 얘기죠. 이 박스권을 하단 이탈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241선을 깨게 된다면 아주 위험해지는데 회사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때 5개월선을 위협을 했죠. 그래서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을 깨게 되면 이 친구는 각오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추세가 하향이 되겠구나. 자, 이런 각오를 하고 삼성전자를 봅니다. 보게 되면 한참 기다렸더니 어떤 현상이 됐냐면 이때 5개월선을 완벽히 이탈하게 되죠. 다음 달에. 자, 그럼 이 친구는 5개월선을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밀릴 수 있는 가격을 20개월선, 얘도 깨면 그냥 폭망이 엄청 밀려요. 자, 근데 이때부터 5개월선을 깨놨으니 이제 가격은 9만 전자를 바라보던 주식이 8만 전자가 됐습니다. 8만 전자가 되면서 이때부터 우하향을 타죠. 자, 이렇게가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식이든지 중기적인 추세, 즉 장기적인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추세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거야. 그럴 때 절대 20개월 선을 잘 이탈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20개월 선을 만약에 이렇게 20개월 선이 있다면 20개월 선을 깬 주식은 당연히 여기서 매수하지 말아야 되고 밑에까지 좀 밀렸고 기다렸다 20개월 선 돌파하고 안착할 때 나갈 때 사는 게 가장 시간적인 부분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혹자나마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러면 20개월 선 밑에서 여기서 사면 되지. 어차피 돌아가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추세가 하향으로 꺾이고 5개월 선이 20개월 선을 깨는 데드크로스가 생기게 되면 쭉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세가 돌아설 때 사야 되는데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주봉이 하는 일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삼성전자를 보면 이렇게 20개월 선까지 강하게 밀리면서 많은 개인분들이 이제 약간 공포에 있죠. 8, 9만 원대 물렸게 됐고 그러고 이때 20개월 선 저점의 가격이 68,300원이 되죠. 자,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았을 때, 즉 이탈하지 않을 자리를 절대 이탈하지 않았을 때 추세가 돌아나가고 턴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20개월 선을 정확히 지켜줬죠. 11월 달에. 그러면 나는 20개월 선 근처에서 매수. 깨면 바로 손절할 거야. 왜? 다음에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많은 이제 매수에 있던 어떤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때부터 당연히 잘 돌아 나가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즉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정확히 안 깨고 돌아 나가는 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세가 돌아섰는지 안 돌아섰는지 어떻게 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20개월 선을 깨지 않는 자리가 중요했고 주봉에서는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주식이 돌아 나가려면 반드시 추세를 유지하거나 턴해줄 때 확인한다고 그랬는데
이 추세를 턴해준다는 얘기가 바로 뭔 얘기냐면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다가 5주선을 돌파 안착해준 때가 있고 20주선 맞고 떨어져서 다시 한번 찍고 나가는 이런 자리들, 이때 절대 5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이 자리의 저점의 가격이 바로 월봉에서 20개월선 가격이 되고, 이렇게 20개월선 가격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주봉에서 우리가 이거를 바로 추세의 턴이라고 부르죠. 나 추세 턴했어. 우리 돌아 나갈 거야. 근데 이때 당시에 제일 많이 파는 분들이 바로 개인들이 제일 많이 팔았고, 외국인의 강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주포가 외국인이 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금방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는 것도 역시 주봉에서 보여준다고 그랬는데, 주봉에서 추세를 잘 유지하거나 타고 올라가는 종목은 절대 우주선을 이탈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잘 보게 되면 역시나 이렇게 우주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고, 저번 주에도 종가상 5선을 지켰습니다. 만약에 다시 5선을 깨게 된다면 당연히 20주선까지 밀리게 되고, 밀렸을 때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개월선 같은 자리들을 깨지 않아야 유지가 되죠. 하지만 업황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장주인 반도체가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크고, 첫 번째 5개월선을 꺾인 이 자리는 바로 가장 강력한 저항선 이렇게 돼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는데 약간 시간이 걸리고 또 강한 수급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달에 꼬리가 이 근처에서 맞고 떨어졌죠. 즉 개인들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나와서 떨어진 거고, 여기를 돌파해주면 이 자리는 다시 새로운 지지선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예전에도 이러한 역사는 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변곡점이 있고, 이 자리를 일단 돌파했으면 안착을 해야 되고 깨지 않아야 됐고, 이때 깼는데 20개월선을 잘 지켜주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20개월선 돌파하고 나갈 때 역시나 이 자리를 못 들었고 떨어졌는데 20개월선 지켜주고 다시 이 자리를 찍고 나간 이때가 바로 가장 중요한 매수 타임이 되고 이렇게 큰 수익이 나왔습니다. 물론 삼성전자를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꾸준히 매달 월급식으로 모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평단가가 기준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그래도 내가 삼성전자가 아니래도 다른 종목이라도 이렇게 매수 매도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주봉에서 역시 추세 턴해주고 있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봉에서는 똑같죠. 뭐 소형주나 대형주나 큰 주식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241선을 기준으로 쭉 밀렸을 때 누군가가 주식을 나쁜 리포트를 써서 내보내든 뭐를 써서 내보내든 우하향을 시켜놓고 급락을 시켜놓죠. 자, 급락을 시켜놓고 옆으로 가고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보여서 돌아서고, 이 자리가 주봉에서 5주선을 턴해놓는 자리가 되고, 이러한 저점의 자리들이 월봉에서 20개선을 깨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공간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좀 싸게 사야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삼성전자를 이러한 패턴을 정확히 보여줬는데, 구만전자를 막 싹 올라가다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박스권 옆으로 계단식으로 내려오다가 그냥 240을 쫙 깼죠. 자, 이렇게 되면서 주식이 우하향의 길을 완벽하게 걷다가 우리가 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241선을 기준으로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이 반드시 생기는데, 이러한 자리들이 바로 월봉에서 절대 깨지 않아야 될 20개선을 깼다는 얘기죠. 자, 보게 되면 어디가 되냐면, 자, 요렇게가 됩니다. 20개선. 이 자리를 잘 지켜주는데 이 공간이 바로 일봉에서 241선 밑에서 옆으로 가는 구간이었다는 얘기죠. 자, 이 공간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을 매수 매도를 진행할 때 첫 번째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깰 때는 절대 매수하지 말고 20개월선을 잘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종목도 볼까요? 이런 거, 이것만 그린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SK하이닉스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무너질 때 같이 무너졌고, SK하이닉스를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지역이 바로 5개월선을 깼을 때죠. 이때 깨면 절대 매수하거나 그렇게 하자면 안 돼요. 여기까지 밀릴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기다려주면 자기가 가서 반등도 해주고, 이렇게 가다가 쭉 밀렸고, 20개선도 이어보라고 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매수한 자리가 아니고, 여기도 역시 매수한 자리가 아니죠. 이 자리를 더 깨고 내려올지 않을지 모르는 거죠. 지금 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그린 거지, 음봉으로 얼마든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달 행동을 보면, 역시나 이렇게 20개선 회복을 해줬죠. 그럼 당연히 회복해줄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깰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바로 쓰는 지표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주봉의 지표라는 얘기죠. 자, 주봉에서 추세 턴을 해줘야 되는데 언제 턴해줬냐? 이때 턴해줬습니다. 우리 돌아 나갈 거야. 그러면서 턴해주면서 이때의 가격이 바로 월봉에서 20개월선을 회복해주는 이런 자리들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잘 올라갔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하게 뚫어줘야 될 삼성전자처럼 매물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이 기준을 갖고 일봉에서 갖고 보면 아주 쉬워요. 자, 금방 우리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멀쩡하게 잘 올라가던 주식을 누군가가 그랬던 진짜 회사가 안 좋았던 그랬던 외국인이 그랬던 어쨌든 간에 241선을 기준으로 그냥 급락을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쭉 밀렸는데 이 자리에서 돌아나간 이런 자리들이 바로 주봉에서 추세에 턴을 해놓는 이런 자리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결론을 내리면 말씀드렸듯이 5개월선을 깼을 때는 무조건 조심해야 되고 20개월선을 잘 지켜주거나 돌파하고 나갈 때 주봉에서 그런 자리들이 5주선 위에 있다면 우리는 이 주식을 상당히 관심 있게 봐야 되죠.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고 있는 HMM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자, 이 종목은 그럼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 예상할 수 있죠. 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죠. 예전에 이제 뭐 해상운임이 어떻고 뭐 어떻고 하면서 거의 뭐 2, 3천 원짜리 주가가 5만 원대까지 가는 엄청난 대단한 수익률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때 단 한 번도 금방 말씀드린 깨지 않아야 될 5개월 선, 즉 5개월 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언제 5개월 선을 깼냐면 이날이죠. 자, 이날 다음 달이 됩니다. 그럼 살짝 반등했다 하더라도 결국 이 월봉이기 때문에 일봉에선 이런 형태를 좀 취했을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5개월선 깼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5개월선을 못 돌려놓게 되면 주식은 계속해서 추세를 하향을 타게 되고 결국 삼성전자처럼 깨지 않아야 될, 절대적으로 깨지 않아야 될 20개월선이 오게 되는데 이거 깨면 그냥 쭉 무너집니다. 자, 그러니까 뉴스나 이슈도 중요하지만 제가 차트는 어느 정도 선반영 해준다고 그랬지. 이거 깨는데 왜서? 자, 잘 살펴보니 그 다음 달인 이렇게 12월 달에 잘 지켜주었죠. 잘 지켜주면서 주봉을 보면 5주선과 턴의 안착이 필요한데 이때 5선의 주식을 턴을 해놨죠. 근데 저번 주에 못 돌려놨기 때문에 다음 주 즉 내일부터라도 이 자리를 못 돌려오면 또 밀리고 20개선까지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죠. 따라서 이런 주식을 매수할 때는 항상 이 저점이 20개선 끝이기 때문에 가격이 33,000원대가 되었다. 이 자리를 기준으로 정확히 매수매도 진행하는 게 좋고, 자, 일봉에서 보면 우리가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241선을 깨서 멀쩡하게 잘 올라가던 주식을 누군가가 어쨌건 간에 뭐 회사운임 때문에 수익도 좋다는데 이렇게 240원 깨면서 이때 바로 땅 깼습니다. 깼으면 이땐 절대 매수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한번 240원까지 꼬리를 찍는 날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최초에 240을 깼을 때 여기서 깼을 때 이 거리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땐 절대 매수가 아니에요. 요때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때 최저점 23,250원을 찍었을 때가 월봉에서 20개월선 가격이고 이 자리를 기준으로 매수매도 진행을 하는 게 맞고 만약에 주포가 더 시간을 가져간다 그러고 특히 HMM 같은 경우 이쪽 왼쪽에 개인들의 물량이 많아서 물량이 잘 안 털린다. 그럼 계속 옆으로 가서 지루하게 가면서 이 물량을 흡수하고 또 한번 본전을 주기 위해서 땅 뛰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가 됩니다. 일봉에서 아무리 흔들고 떨어뜨려 봐도 어차피 결국 월봉에서 20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저런 행동은 다 매수 타이밍이 되고 주봉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5주선을 턴해놓고 20주선까지 돌파하고 나가고 있다? 그럼 무조건 매수 타이밍이 되죠. 즉 제가 항상 주식은 추세에 순응한다고 그랬죠. 절대적으로 주식은 추세에 순응합니다.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이 추세에 순응한다는 이 추세를 절대 일봉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일봉은 그냥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잡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에 순응한다는 얘기는 바로 월봉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월봉이 바로 강력하게 20개월선을 지켜주고 이렇게 추세를 타고 올라가면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 일봉에서 눌림목 줄 때 사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20년도 10월 달부터도 이 HM이 엄청 잘 올라갔는데 이때 추세가 완벽하게 우상향으로 뻗어 있을 때죠. 이렇게 자, 우리가 추세에 순응해서 뻗어나갈 때 이런 자리들을 고점에 사라는 게 아니라 눌림목을 주거나 21선 돌파하거나 이렇게 일봉은 우리가 어디서 매수매도 진행을 할 건가를 결정합니다. 추세가 우상향인 거죠. 이 추세가 우상향이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아까 월봉에서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추세가 유지되는 거지만 거꾸로 5개월선 깼다는 얘기가 추세가 우하향이 되고 추세가 우하향일 때는 일봉에서 음봉에 사든 양봉에 사든 무조건 깨집니다. 자, 예를 들면 추세가 월봉에서 우하향인데 일봉에서 이렇게 뭐 하루 이 양봉 나왔다고 그래서 또 뭐 이렇게 하루 양봉 올라갔네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쭉 떨어집니다.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우하향이기 때문에 즉 추세는 월봉에서 보는 거죠.
자, 결론을 내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241선을 기준으로 어떤 주식의 주가를 깹니다. 어떤 세력들이 깨서 우하향을 만들어 놓죠. 우하향을 만들어 놓고 241선을 기준으로 옆으로 가는데 이 자리가 월봉에서 20개월선이 되고 처음에 우하향할 때 월봉에서 5개월선을 깨게 되면 반드시 매수하면 안 돼요. 또 설사 요 근처에 샀으면 바로 매도했다가 한참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쭉 떨어져서 20개월선을 지지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거나 크게 밀렸다가 20개월선을 돌파해주고 안착할 때 일봉에서 바로 241선 기준으로 돌아나가는 자리가 주봉에서 5주선 돌파 안착하는 자리가 됐을 때 바로 강력하게 매수해야 되는 이런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주말이 몇 시간 안 남았는데요.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고, 한번 천천히 잘 살펴보시면 이러한 패턴과 행동을 가진 종목들이 많고, 또 내가 가진 종목들이 241선 기준으로 어디에 있는지, 추세가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